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확진자 수가 어제 오후 9시 기준으로 3만 5천 명을 넘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일 발표할 방역 대책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요양병원 면회 제한 강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를 기록해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이어 또다시 40%를 밑돌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을 이유로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는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의 직무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행하는 체제로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잠행 사흘 만에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유세 지원 도중 피격으로 숨진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참의원 선거 압승을 이끈 기시다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에 나서겠다며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되면서 우회전 시 당장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서울과 충청, 호남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은 다시 장마 전선이 만든 비구름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가 우세종이 되면 이번 달 말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까지 예상됩니다. 첫 소식 전남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만 5,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12,213명보다 3배 가깝게 급증했습니다. 밤 9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만 명을 넘어선 건 지난 5월 17일 이후 8주 만인데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에서 BA.5 변이가 곧 우세종이 되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양상 보면 마지막 주 지나면서 10만 명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자료들이 있고요. 최초 예상보다는 유행이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사실. 미국에선 BA.5가 우세종이 됐고 최근 일본의 코로나19 사례 급증 역시 BA.5가 이끌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BA.5는 지난달 말 기준 83개국에서 검출됐는데 빠른 전파력을 감안할 때 재유행이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정부가 내일 추가 대책을 발표합니다. MBN 취재 결과 야외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도록 제한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4차 백신 접종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일주일 만에 확진자가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은 어제도 이어지며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에도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21일 만에 7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방역당국은 추가 대책을 내일 발표합니다. MBN 취재 결과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나 요양병원 면회를 다시 제한하는 방안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같은 과거 고강도 거리 두기에 부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현재 60대까지인 백신 4차 접종을 50대에게도 확대하고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러한 그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곧 정부로서도 그런 범위 확대안을 발표를 하도록.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지만 어제부터 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원되고 재택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유급휴가비 지원 혜택도 30명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축소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가족장으로 치러집니다. 상주는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맡고 장례식에는 가족과 친척, 가까운 지인들만 참석할 전망입니다. 장례식은 도쿄 미나토구의 사찰인 조조지에서 치러지는데 일본 정부와 자민당의 공식 추도식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초유의 당대표 징계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혼란을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지는 않겠다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잠행 사흘 만에 SNS에 당원 가입을 독려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당대표 직무대행으로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권성동 원내대표. 이준석 대표를 향해 윤리위 결정은 누구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선 승리는 당원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입니다. 특정인의 인기나 개인기만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초선과 재선, 중진 의원들도 연이어 회동하고 당 혼란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원들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는 당대표 자격을 완전히 잃은 권리가 아니라 사고라는 해석에 힘을 실었습니다. 당장 새 대표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당헌 당규상 직무대행 체제, 그러니까 사고로 의율해서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당력을 모으자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어도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이라는 하나의 큰 목소리가 국민께 들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는 6개월 뒤 또 다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해야 한다는 등 이견도 제시됐습니다. 권 원내대표도 직무대행 기간 6개월 동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리위 징계 이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잠행 사흘 만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이라는 짧은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던 2030 당원들의 탈당을 막으면서 더 많은 지지층이 당원 가입을 해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준석 당대표 징계를 둘러싼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30%대에 머물렀는데 특히 보수층과 20대가 대거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7%,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7%였습니다. 긍정 답변은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7.4%포인트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6.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40% 선이 무너진 건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이어 두 조사 연속 37%를 기록했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지난주보다 14.7%포인트 떨어진 보수층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20대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2.9%포인트 떨어져 연령대 지지율 중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이준석 대표에 대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젊은 층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인이 순방에 기타 수행원으로 참석했고 대통령 외가 6천이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일한 사실이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9주차 지지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80%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40%대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평가가 여당 지지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핵심 지지층 이탈이 있어야만 가능한 현상입니다. 이준석 윤리위 여진까지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 수위에 대해 응답자의 33.2%는 적절하다고 답했고 과도하다는 31%, 미흡하다는 27.5%를 기록해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반면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고전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 회복세를 보이자 동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생 외면과 정치 보복, 비선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요.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민생 외면 규탄, 권력 사유화 중단이라는 팻말을 들고 비선 정치 사태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정치 보복 시도를 중단하라.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윤석열 정부를 무능력 민생, 무검증 인사, 무차별 수사라는 산무 정권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할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세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해야 되겠습니다. 이어 경찰국 설치 문제부터 서해 공무원 사망 등 보고가 이루어진 뒤 몇몇 의원들의 윤석열 정부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원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위라도 열겠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의장께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위한 민생경제특위와 함께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에 바로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기로 한 만큼 상임위 배분 전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을 하는 등 협상의 진전이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매일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신선하다는 평을 들었던 출근길 약식 회견, 도어 스태핑을 당분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출입 기자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본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매일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과 약식 기자회견을 하는 일명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내세운 중단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입니다. 나토 순방을 다녀온 기자들을 포함해 대통령실 출입 기자 11명이 확진되면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최근 3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 원인 중 하나로 도어 스태핑이 지목된 만큼 이를 의식한 조치라는 의구심도 제기됩니다.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절반가량이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지적하는 등 도어 스태핑 회견은 여러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질이나 이런 거죠.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더불어민주당은 지지율이 떨어지니 코로나를 핑계로 국민과 소통을 중단하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코로나 때문이면 이제 앞으로 계속 코로나가 근절될 때까지는 못 하시겠다는 뜻 아니? 그거는 도어 스태핑 중단 선언이네. 이에 대통령실은 도어 스태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애착이 참모들보다 훨씬 강하다며 코로나 핑계로 그만두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논란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확진자가 더 늘지 않고 상황이 안정되면 도어 스태핑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추가 입장도 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재부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추 부총리에게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통일부가 말을 바꿨습니다. 통일부가 3년 전만 해도 귀순 의사에 진정이 없다고 했는데 돌연 당시 북송 결정이 잘못됐다고 밝힌 건데요. 해경과 국방부에 이어 통일부까지 대북 문제에 대한 판단을 180도 바꾸면서 정부 부처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당시 정부는 우리 해군에 납포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가 확인이 되면 전 조속하게 송환해 왔습니다. 당시 정부는 북한에서 선장과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망친 행적 등을 미뤄볼 때 이들의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3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 또 당시 합동조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어민들이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결국 당시 북송 결정 근거와 외압 여부 등은 검찰이 밝히게 된 가운데 통일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법무부가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퇴임한 지 2달 만에 후임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원석 대검차장, 노정현 부산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는 가운데 조만간 새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며 물러난 지 65일 만입니다. 추천위원장으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김진태 전 총장이 위촉됐습니다. 추천위는 권영준 경실련 상임고문 등 비당연직 위원 4명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 당연직 위원 5명으로 구성됩니다. 오늘부터 19일까지는 검찰총장 후보자 천거 절차가 진행됩니다. 추천위는 이 가운데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 장관이 최종 후보자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와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노정현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검찰 외부에선 배성범,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총장 공백 상태에서 이미 주요 검찰 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만큼 누가 오더라도 조직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직제와 인사의 개정 작업에 있어서 그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후보 인선 절차와 국회 청문 일정까지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새 정부 첫 검찰총장은 이르면 다음 달 말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강행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원들의 표결권 등을 침해한 것인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오늘 공개 변론을 엽니다.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 쟁점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배치된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이냐입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이 국회 소수당의 의견 개진 권리를 보장하려는 안건조정위 구성 원칙을 무시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면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민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서행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제까지는 길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그대로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겁니다.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계속 끼어들고 하는 게 몇 번 봐서 너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애들 다치고 막 죽는 경우도 많아서.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잠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당장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횡단보도 이쪽에 신호를 바뀌면 이쪽에도 신호가 바뀌어버리니까 거기가 길이 제일 많이 그래서 더 막히고 많이 불편해요.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명백한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길이 50cm 정도의 쇳조각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승용차를 덮쳤습니다. 쇳조각은 조수석 앞유리를 뚫고 들어와 뒷유리까지 깨고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데 탑승객들은 불과 10여 센티미터 차이로 화를 면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는 차량 옆으로 노란 화물차 한 대가 보입니다. 차량 간격이 조금씩 줄어드는 순간 화물차 오른쪽 뒤편에서 무언가 날아오더니 달리던 승용차 조수석을 그대로 덮칩니다. 그제 오전 11시쯤 경기도 이천시 중부고속도로 대정 방면 호법분기점 부근 도로에서 1차로를 달리던 차량에 판스프링이 날아드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깨진 다음에 앞에 트럭에서 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클락션 울리면서 조금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앞에 트럭은 그 가속에서 가버리더라고요. 조수석 앞유리를 뚫고 들어온 판스프링은 차량 내부 천장에 부딪힌 뒤 뒷유리마저 깨고 튕겨 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아내와 딸, 장모 등 일가족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유리 조각에 철과상을 입었을 뿐 큰 화는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게 만약 그 판스프링이라는 게 뭐 10cm, 15cm만 낮았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는데.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피해를 끼친 해당 화물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2달 동안 21곳의 무인 점포를 돌며 돈을 훔친 10대 2인조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 둘은 갓 14살과 15살. 하지만 절도 방법은 대담했는데요. 점포 하나를 터는데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이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뛰어들어오더니 손에 든 절단기로 단말기 자물쇠를 끊고 사라집니다. 잠시 뒤 다시 가게에 들어와 가위와 망치를 이용해 단말기를 뜯고 안에 든 현금을 챙겨 달아납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3분가량에 불과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금만 집어가고 들어온 손님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키오스크가 강제적으로 열려 있었고 자물쇠도 어디 가고 없고. CCTV가 범행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었지만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해 점포와 멀지 않은 곳에서 범인들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를 추격해 이곳 노상에서 붙잡았습니다. 범인들은 15살과 14살 소년으로 촉법 소년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2달간 무인 점포 21곳을 돌며 500여만 원을 훔쳤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용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는 두 사람이 어리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서울 일대 빌라 수백 채를 갖고 신혼부부와 청년 등 100여 명을 상대로 300억 원의 전세 사기를 친 세 모녀와 분양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전세 사기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결혼 4년 차를 맞은 김모 씨 부부는 신혼생활을 보낸 서울 신림동의 전셋집에서 보증금 2억여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6개월 정도 전부터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하면 전혀 받지를 않으시고. 기사를 접하고 나서야 자신이 최근 불거진 세무녀 전세 사기 사건의 피해자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고 밤에 잠도 못 이루고 제 아들 생각하면은 정말 너무 미안하고. 검찰이 수백억대의 전세 사기를 친 혐의로 세 모녀 중 모친과 분양대행업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총 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신축 다세대 주택의 건축주에게 지급할 구입 가격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까지 더한 임대차 보증금을 세입자들에게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겨 갭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주택 가격보다 리베이트가 더해진 전세 보증금이 비싸지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13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300억 원에 달합니다.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범죄자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겠습니다.
검찰은 현재 접수된 전세 사기 건이 전국에 총 8천여 건으로 규모도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아동 청소년이 신청하면 본인이나 보호자 등 타인이 과거 SNS에 올렸던 자신의 사진을 삭제해주는 이칠 권리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아동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1년간 의견을 모아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서울의 한 고시원 운영자가 쓰레기로 가득한 방을 공개하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발 디딜 틈 없이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최근까지 사람이 살던 공간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고시원 원장에 따르면 방에서 시작해 전층으로 악취가 퍼져 문을 열어 확인해보니 마치 1년간 먹은 배달음식 쓰레기를 한 번도 버리지 않은 것처럼 방 안에 가득 쌓아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입실자는 결국 폐실시켰고 쓰레기는 치웠는데 그래도 사라지지 않는 악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원장은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누리꾼들은 공감하면서 일종의 저장 강박으로 보인다, 특수 청소를 의뢰해야 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명품 시계를 찬 부부가 2인조 무장 강도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부부는 LA의 대형마트에서 장을 본 뒤 차에 짐을 싣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강도들이 접근해 권총을 들이밀며 금품을 요구했고 남성과 아내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강도들은 남편이 차고 있던 우리 돈 8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났고 피해 부부는 강도들이 떠난 뒤에도 좀처럼 일어서지 못하다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벌건대낮에 노상강도라니 살벌하다. 결국 잡힐 텐데 간도 크다는 반응이 나왔는데요. 현지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네요. 북대서양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 페로제도에는 돌고래를 사냥하는 연례 행사가 있는데요. 돌고래 대량 학살이라는 비판이 일자 올해와 내년 사냥 규모를 각각 500마리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라인다 드랍으로 불리는 이 행사는 페로제도에서 700년간 이어진 전통 중 하나인데요. 식량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며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평균 600에서 700마리 정도가 포획되는데 지난해에는 하루에만 무려 1,400마리가 넘는 돌고래를 도살하면서 국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그라인다 드랍 폐지에 130만 명이나 서명했지만 당국은 사냥 개체 수를 한정할 뿐 해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그것마저 올해와 내년 단 2년만 적용되는 조치라 임시 방편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아제르바이잔에 긴급 착륙했던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객들이 대체편을 타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승객들은 이륙 후 1시간 반 뒤부터 비행기가 이상했다고 말했습니다. 긴박했던 비행기 상황을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 항공편을 타고 돌아온 탑승객들이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한국인 승객 215명과 승무원 10명은 일정보다 22시간이 늦었지만 모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죽다 살아났다 우리 애들 보호 안 만들었네 그거죠 뭐. 우리끼리 그랬어요. 새로 살아났다. 새로 태어났다. 지금부터 1살 그렇게. 승객들이 기체 이상을 느낀 건 이륙 후 1시간 30분쯤이 지난 뒤. 큰 소리가 나면서 기체가 흔들리고 안내 모니터까지 꺼지자 승객들은 마지막 메시지를 쓰는 등 불안에 떨었습니다. 열기 보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이제 보내기 직전에 그래도 남기려고 다 쓰셨더라고요. 다만 기장 등 승무원들이 잘 대처해 착륙 과정에서 큰 혼란이 없었다는 게 탑승객들의 설명입니다. 차분하게 다들 모두 다 대응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고마운 건 그 기장이 노련하게 착륙을 잘 해주셨고. 대한항공은 탑승객들에게 24만 원 상당의 항공 할인권을 지급하고 고장 항공기는 엔진을 교체한 뒤 한국으로 돌아오게 할 예정입니다.
해당 항공기는 2011년 제작된 2개 엔진이 달린 A330-200 모델로 한쪽 엔진에 이상이 생겨도 3시간 정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자재 가격이 올라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잦았던 건설 현장도 결국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철근 콘크리트 업계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등 수도권 15개 현장에서 파업에 돌입했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현장이 멈출 텐데 큰일입니다. 박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8월 준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현장. 건축 자재를 운반해야 할 타워 크레인들이 전부 멈춰서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의 파업으로 자재를 공급받지 못해 일부 골조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지난달 화물연대 파업 때도 자재 공급 중단으로 공사가 멈췄던 터라 타격이 적지 않다는 게 시공사 설명입니다. 골조가 진행이 안 되면 이제 후속 유틸리티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장기화가 되면 공정 자체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의 이번 파업으로 13개 시공사의 수도권 15개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는데 삼성물산과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포함됐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업계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최대 20%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원청사에서 이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시공사에서 공사비 증액을 약속을 했지 공사비를 지급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공사들은 업계와 협상에 나섰지만 인상폭을 현장마다 개별 협상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경기도 수원과 화성에서 서울 강남 사당역 등을 오가는 광역버스 160여 대를 운행하는 경진여객 노조가 전면 파업을 일시 중단하고 버스 운행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경진여객지회는 전면 파업을 오는 15일까지 중단하고 사측 및 지자체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입석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방식의 준법 투쟁은 계속 이어가고 15일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재차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입니다. 요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입니다.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를 버티는 걸 말하는데 점심을 집에서 싸간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커피 대신 물을 마시는 등의 방법입니다. 물가가 너무 오른 상황을 잘 보여주죠. 윤지원 기자도 도전해봤습니다. 한 30대 여성이 일주일 동안 외식 등 소비를 하지 않고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만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입니다. 다행히 냉동실 안에 한 달 전에 산 돼지고기 뒷다리살과 2달 전에 산 고등어가 남아있어서 좀 가난하겠지만 못 먹고 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매달 일정 기간 무지출을 달성하고 이를 게시글이나 영상 등으로 인증하는 무지출 챌린지가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절약하는 무지출 챌린지에 도전하기 위해 저도 오늘은 교통카드만 쓰면서 생활해 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하루를 시작해 냉장고 속 반찬들로 도시락을 싸고 버스로 출근합니다. 업무 중 커피는 탕비실에 있는 티백으로 대신하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식사 후 커피는 모아온 무료 쿠폰으로 결제했습니다. 4,800원 가는데요. 저 이거 쿠폰으로 결제할게요. 이렇게 하루 동안 발생한 지출은 버스 요금 2,400원, 평소보다 25,000원 가까이 아꼈습니다. 주 5일이면 무려 12만 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셈입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실질 소득은 낮아졌고 주식과 코인 하락으로 돈을 불릴 방법은 사라진 요즘, 이런 무지출이 젊은 층의 생존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득이 많지도 않고 모아놓은 자산도 많지 않은 특히 20, 30대가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한다는 것은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다. 고물가, 그다음에 나쁜 경제 예측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만 지나친 절약이 타인과의 소통 단절과 자기 개발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러시아에 점령당한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에서 수십 명이 참여한 댄스 파티가 벌어졌습니다.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삶을 멋지게 즐기고 있네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건물 사이 화염이 자욱한 이곳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입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들려오는데요. 도시 한가운데 무대 위 현란한 몸짓으로 춤을 추는 남성. 그 주위엔 더 많은 사람이 무아지경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커플들은 미소를 지으며 호흡을 맞추는데요. 이 사람들은 미사일이 당장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알지만 집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만은 없기에 날마다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거라고 말했다네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됐다는 자전거 퍼레이드가 열린 건데요. 원래 교통체증이 심하기로 악명 높은 이 도시는 이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페달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코로나19 규제가 완화되면서 모스크바 여름 자전거 퍼레이드가 다시 열린 겁니다. 주최 측은 모스크바에 있는 300만 대의 자전거를 잘 이용하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이날만큼은 차량 정체로 꽉 막힌 도로가 자전거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도 서쪽 전선에선 자전거 대신 전차를 탄 군인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네요. 이슬람 최대 종교 행사인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성지순례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치러졌습니다. 성지순례는 이곳을 7바퀴 돌면서 시작하는데요. 그걸 타와프라고 한다네요. 검은 구조물 주위를 수많은 사람이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데요. 메카 대사원 중앙의 6면체 구조물인 카바를 7바퀴 도는 타와프 의식을 행하는 중입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여름 날씨에도 순례객들은 2년 만에 기쁜 마음으로 성지를 찾아왔는데요. 보통은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 압사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 코로나 때문인지 비교적 적은 수가 모여 질서를 지키며 걸었다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간 11일부터 열흘간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를 막고 있습니다. 정기 보수 공사를 하겠다는 건데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공급 중단이 길어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1일부터 러시아가 독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가스 인프라인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의 유지보수 공사가 이유입니다. 독일은 노르드스트림 1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연간 천연가스 550억立方리터를 받고 있습니다. 예정된 공사 기간은 열흘이지만 유럽 각국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로 공급 중단이 길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탈리아에도 돌연 가스 공급량의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Was natürlich am Ende der Wartung passiert, das kann momentan kein Mensch sagen. Ist es eine Wartung, die nach 10 Tagen vorbei ist oder schon früher oder später? 러시아는 앞서 지난달 중순부터 노르드스트림 1 가스관의 공급량을 40% 이하로 줄였습니다. 캐나다 업체에서 가스관 터빈을 수리하고서 대러 제재를 이유로 돌려주지 않은 탓인데 캐나다는 지난 9일 러시아의 터빈을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가스 공급 중단이 길어질 것에 대비해 병원 같은 응급 서비스에 가스를 최우선 공급한다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우리 돈 57조 원에 해당하는 트위터 인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는 서한을 현지 시간 8일 트위터에 보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의 가짜 계정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계약 파기의 이유로 들었지만 테슬라 주가 폭락에 부담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위터는 곧바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전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심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했는데요.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5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정체전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충청 이남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오늘 낮까지, 제주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빛이 종일 흐리겠고요. 당분간 강원 산지는 낮은 구름의 영향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에도 오늘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광주 26.4도, 제주는 27.6도로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밤사이 기온이 25도를 웃돌며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겠지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 강릉과 울진은 2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내일은 또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장맛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